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미리 좀 알려주지보다 조금 재미없는 MBN 생생정보마당에 출연하고 오신 이금호 변호사께서 특별히 매번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놈 새끼 때문에 결혼식 취소, 돌잔치 취소, 여행 취소, 신혼여행 못 가고 다 난립니다. 맞습니다. 이 위약금이 지금 사실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어느 쪽 과실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사실 경우잖아요. 소비자는 이제 뭐 불강력적인 사유로 뭔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소비자인 것 같지만 또 어디 또 이러면서 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입장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소비자하고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계약이 뭐 취소되거나 해지됐을 때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63개 업종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식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만약에 90일 전에 이렇게 취소하거나 해지되거나 그렇게 하면 서로 별 문제 없이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는데, 90일 안쪽부터는 조금 이제 제한을 두는데, 지금 이제 일주일 전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사업자 기책 사유로 만약에 예식업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예식 비용 상당액을 전부 다 물어줘야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총 비용의 35%로 오히려 배상해야 되게끔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해놓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문제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불가항력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문제는 있어요. 과연 코로나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뭔가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직원이어서 확진을 받았어. 그래서 취소하면 기책이 사업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애매할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100% 이게 확진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온다라고 하면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사실 안 하거든요. 거기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게 예식장을 폐쇄를 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더라도 예식장 자체가 폐쇄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협상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들어눕고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놓으시면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예약을 취소했어요. 근데 업체에서 해당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당 기준 이상으로 위약금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죠? 사실 뭐 결혼식 예약하는 거 이런 거 관련하면은 원래는 그 사업주하고 소비자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거래 관계는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사실 우리 예약장을 이용할 때 그 계약은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약관 같은 경우는 일반 당사자들 둘만의 체결하는 계약과 달리 그 내용 자체에도 어떤 공정한지 여부를 법률에 의해서 좀 살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하게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약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냈는데 업체에서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우린 네가 취소했으니까 안 돌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소송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적게 내거나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뭐 할 때
당사자 상대방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면 그냥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어요. 근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그 금액이 좀 많다면은 소송을 하는 실익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다면 사실 소송에 들어가는 에너지, 다른 부차적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사실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올려야죠. 그런데 문제가 그것도 좀 해결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가 이제 예식장이든 뭐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는 주체들이 앞으로 영업이 그래도 돼서 버틸 것 같고 평판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인터넷에 올리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냈을 때 그걸 관리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차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냥 내 방침대로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경제가 돌지 않았을 때 무서운 게 이제 이런 거죠. 네, 다 행정,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강력한 제한 조치를 건다, 하지 마라, 라고 해외에서 하듯이 만약에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좀 선명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서 보면 마치 공급자는 공급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데 소비자가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 하객을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의 핵심 도화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운영 중단 이제 강력하게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관련 공고를 어기면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꾸로 그 행정명령에 따른 결과 이제 벌어질 이제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을 못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뭐 행정적인 보상 조치가 뒤따라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그 기간 자체가 이제 짧은 기간이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을 행정명령에 관련된 모든 보상 조치를 다 국가가 예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가치관이 있겠죠.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 또는 여러 가지의 기업들의 어떤 계약관계 취소 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긴급 구호 자금을 넣어서 기업에 얼어있는 얼음 위로 물이 흐르게끔 일시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100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도 뭐 2조 달러 되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피해되는 걸 계산해서 그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마다 뭐 소정의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 사실상 그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보상 체계나 또는 뭐 재택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도 문제가 나오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서 예산으로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맞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맛집은 아직도 줄을 서고 물론 많이 줄긴 했지만 뭐 식당 문을 열고 있잖아요. 식당이든 가게들은. 근데 뉴욕은 지금 강력하게 막 식당, 술집 다 폐쇄해라 막 이런 명령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그 감염병 환자가 있는 곳이나 또는 감염병 병원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폐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이게 집합체 또는 뭐 집회 이런 걸 이제 금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예방적으로 술집이나 어떤 음식점 같은 것을 폐쇄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건데 엄격하게는 지금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방적으로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나라하고 법이 달라서 그게 근거가 있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이니까 행정권에 의해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술집이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워낙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하더라도 사실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업을 운영하는 이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많이 생기는 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존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적절한 조치냐 아니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러면 미국처럼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되면은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없는 거죠. 법적인 근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법률을 사실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긴급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아, 네네. 네, 그래서 긴급명령 제도를 국회가 굳이 뭐 소집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급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형태라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긴급명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관점은 우리는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욕이나 다른 유럽 같은 국가들은 현재로서는 얼마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 격리 조치를 취하는 거고 시민들도 그걸 수용하는데 저항이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도 또 한 이틀 전에도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나 또는 뭐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인 분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본인들은 오히려 그 격리되어 있고 자가격리되어 있고 폐쇄된 상태를 지금으로서는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도시가 멈춰지는 것은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진전이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고 관점도 다르고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처한 상황도 다소 좀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확 문 닫아버리지 뭘 맨날 뭐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어느 날 되게 심각하게 막 확진자가 확 발생했다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이제 왜 저렇게 우리는 안 되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한국은 이제 그런 집행을 하기에는 아까 긴급 명령 같은 다소 이제 좀 극단적인 도구를 써야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훨씬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이번에 대구 지역 자체를 폐쇄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걸 통해서 사실 결과적으로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봉쇄를 하지 않고 지역의 봉쇄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이나 어떤 뭐 자영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그러면은 좀 정리를 이제 막 MBN 생생 정보 뭐죠? 정보마다 직접 말씀할 기회를 드렸고요. 막 출연하고 오신 이금호 변호사께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가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되면은 그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고 업자는 조금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황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무런 손해 없이 계약금이라는 것을 반환받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개인 간의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해결이 어떤 적정선,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개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그 자영업 단위에서 좀 말씀을 주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차원으로 가서 기업 간의 분쟁,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단위에서 뭐 파급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